Hi everyone. 오늘은 영어 회화에 대해서 파트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해요. 제가 미국에 온 지 이제 한 18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 시간을 이제 지나오면 사람들은 영어를 원어민처럼 구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시기쯤 되면 매일 한국어를 써도 영어도 별로 잘하지 못하고 한국어도 그닥 잘하지 한국어는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가 되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어를 쓰는 친구가 많은 편이 아니고 저희 시댁과 남편이 다 백인이고 저희 집에서 다 영어를 쓰다 보니 매일 영어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영어가 더 편한 상황이고요. 사실은 한국 친구들과 얘기를 해도 한국어를 모르는 게 이제 너무 많아져서 영어를 섞어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좀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영어를 쓰는 것이 더 편하고 영어 쓰는 것의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 회화를 시작하는 법, 그거에 대해서 먼저 제가 배운 것들에 대해서 팁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영어 회화, 영어 말을 하는 것은요, 영어 시험을 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적을 잘 내야 되는 분들은요, 공부를 잘하는 팁을 배우시고, 이 부분들이 잘 나온다더라. 그런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공부 시간에 투자를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책상에 앉아서 투자해야 되는 시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영어 회화는 그렇게 해서는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물론 공부를 시작으로 해서 영어 회화를 시작을 하실 수는 있으세요. 그렇게 하면은 단어량도 늘고 표현력도 좀 배우고 할 수는 있으나 이게 체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영어를 실제로 생활 언어를 하는 것은 사실 일상생활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습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몸을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회화를 정말 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부딪혀서 이것을 쓰셔야 한다는 거, 활용하셔야 한다는 거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오늘 제일 중점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영어에 대한 태도인데요. 제가 조금 이해를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제 친구들은 미국에서 자란 백인들이 절반이고 한국 교포 친구들 몇몇이 있고 그리고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러시아, 유크레인, 스페인, 차이나 국적이 굉장히 다양해요. 제 친구들은. 그리고 나이도 저보다 거의 15살 어린 친구부터 시작을 해서 저보다 한 20살 많은 사람들까지 이렇게 나이 영역도 굉장히 레인지가 넓은 친구들이 저는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영어에 대한 태도가 내가 얼마나 회화를 잘하느냐, 많은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고 그 다양한 문화를 배우면서 살 수 있느냐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성인이 돼서 외국에 유학을 오거나 이민을 오시면 영어를 습득하는 것이 더 어릴 때 온 것보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것은 사실이지만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 내가 다양한 새 친구를 사귀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화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사실은 막상 이것을 해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고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고 삶도 내가 사는 인생도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많은 것을 좀 깨닫게 되긴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외국에 혹시 사시는 분들 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도 영어가 늘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첫 번째 이유로 한번 고려해 보실 것이 내가 영어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어를 막상 하려면 이게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내가 갖는 느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두려움, 영어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두 번째가 부끄러움인데요. 특히 한국인들이 좀 수줍음이 많은 편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수줍음이 예의 바름, 뭐 그런 쪽으로 많이 보여져서 좋을 수도 있는데요. 미국에 와서 수줍음을 굉장히 많이 타서 말을 잘 못하게 되면 오해를 받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문화가 워낙 자신감이 넘치고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하는 그런 문화이다 보니 이 한국 문화를 잘 이해를 못하고 일단 잘 모르죠. 일단 저희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오는지. 그래서 오해를 많이 사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 두 가지가 항상 이제 먼저 영어를 하려면 이 감정들이 수반이 되는데요. 이 감정이 말을 떼는데 장애가 되어버리면 내 회화가 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원어민처럼 좀 잘하고 싶다, 좀 실력을 늘려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혹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영어 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에서 자란 미국 분들은 백인 분들이나 미국에서 자라신 분들은 단순히 외국인이 혹은 이방인이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나를 무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말을 못한다고 해서 무시하는 케이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좀 흔하진 않습니다. 흔히 경험하는 일은 아닙니다. 다만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서 혹은 내가 두려워서 이 사람을 모른 척하거나 이 사람을 봤는데 눈이 마주쳤는데 모른 척하거나 시큰둥하거나 피하는 태도를 이렇게 보이면 미국 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받냐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 불친절한 태도가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미국 문화에서 이 hospitality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환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환영해주고 나는 너를 만나서 반가워, 나는 오늘 너를 만나서 너무 좋다, 기분이 좋다 이런 어떤 환영해서 대접하는 그런 것들을 hospitality라고 하는데 이 미국에선 이 hospitality랑 social manner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데 만약에 내 이웃이 영어밖에 못하는 내 이웃이랑 나랑 마주쳤어요. 그러면 영어를 못해도 눈이 마주쳤으면 가서 hello 하고 how are you doing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너를 만나서 너무 반가워라는 느낌과 같이 전달하는 것이 이 좋은 관계를 시작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두려워서 이것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웃기라도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미소 날려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불친절하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냥 무서워서 돌아서시면 안 되고요. 그런 기회가 왔을 때는 웃음이라도 해주고 손이라도 흔들어주고 그렇게 인사는 하셔야 되는 게 미국 문화입니다. 그래서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있더라도 내 다리를 움직여서 그 사람 앞에 가서 어떻게든 나는 너에 대해서 좋은 의도가 있다. 나는 너를 만나서 기분은 좋다. 다만 말을 못할 뿐이지라는 어떤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시작했을 때요. 상대가 사실 친절하게 내 말을 들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말할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회화가 많이 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혹시 외국에서 오래 사셨는데 친구가 많이 없으셔서 좀 외로우셔서 고민이시거나 영어가 많이 늘지 않아서 좀 고민이신 분들은 이런 영어에 대한 나의 태도, 그리고 그 태도가 혹시 내가 좋은 기회를 하루에 몇 번 마주치는데 그 기회를 기피하게 만들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커피숍에 가셔서 직원을 만나서 대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직원이 미국은 말을 잘 걸어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이랑 뭐 날씨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친절하게 막 와서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회를 잡으셔서 좋은 대화, 가벼운 대화 한번 해보시는 것도 두려움을 좀 극복하는 데 좋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사시는데 한국에서 사는 것처럼 생활을 하시면 외국 삶이 주는 많은 어떤 좋은 점들을 다양하게 즐기시지 못하시게 돼요. 그게 참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그런 기회들을 사실 원하고 미국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 많으실 텐데, 그래서 그런 소중한 기회를 그냥 보내버리시지 마시고, 뭐 어차피 여기 사는데 오늘 한번 어제와 다른 오늘 친구 한번 사귀어 보겠다는 마음으로 오늘은 회화를 한번 해보시고 두려움과 부끄러움 극복하시고 가셔서 한번 대면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한국에도 요즘은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길 가다 외국인을 만나거나 외국인이 나에게 길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누구랑 어디에 갔는데 직원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인을 마주치는 이런 기회들이 일상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말을 못 하시더라도 한번 가서 바디 랭귀지나 뭐 글을 써서라도 용기를 내서 한번 말을 걸어보고 뭐 Welcome to Korea 그 말 한마디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막상 하면 두려움이 좀 쉽게 극복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 나에게 주는 기회를 잘 보시고 한번 활용해 보시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파트 2로 영어 회화에 대한 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Bye everyone!